안녕하세요. 민경순입니다. 어제 이어서 두 번째로 뵙는 날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어제 오후에 제가 신천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즐비한 옷가게가 하나같이 시즌 오프 50% 세일. 안녕하세요. 민경순입니다. 어제 이어서 두 번째로 뵙는 날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어제 오후에 제가 신천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즐비한 옷가게가 하나같이 시즌 오프 50% 세일 이렇게 크게 광고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앞으로 2달 더 견뎌내야 할 추운 겨울이 겁이 나는데요. 옷가게 하시는 분들은 벌써 겨울을 청산하셔야 할 걱정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어쩌면 겨울을 겨울같이 그리고 봄을 봄같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사를 하시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 사는 일이 녹록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다른 일을 위해서, 또 나랑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착한 마음을 내장하드에 넣고 시작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에서는요, 민낯의 장애인 권순철 조합원을 만나는 시간이 1부에 마련되고요. 2부에는 사장님, 우리 사장님, 또 우리 라이프 상조를 운영하시는 정경진 씨와 만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기가 전해지죠. 네, 이 국민TV 라디오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매일 아침 9시 시작합니다. 좋은 구경거리, 또 즐길 수 있는 것들, 행복한 나들이, 또 귀로 읽는 문학과 아름다운 음악, 또 인생에 대한 이야기, 상담도 해드릴 거고요. 또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지혜가 있는 공간도 마련합니다. 방송은 지금 듣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팟빵을 다운받거나 인터넷 팟빵 홈페이지에서 국민TV 라디오 생방송 듣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어저께 300여 개가 넘는 글이 올라와 있었죠. 고맙습니다. 오늘도 벌써 9시 땡 하자마자 신이 내린 짱돌, 이 닉네임이요. 제가 참 그냥 얘기하기는 보통 때는 참 민망한 이름들이 많습니다만은 반갑고 정겨운 이름들이세요. 그리고 희망사님, 푸아님, 백마고지님, 또 주주님, 날고 싶은 토끼님, 영혼지기님, 딱 2문장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기다렸습니다. 네, 여러분의 글 참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힘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어제는 제가 사실은 제가 기존에 일하고 있던 그 방송사의 그 전화 연결 시스템하고 달라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 중에 전화벨이 울려서 다른 데에서는 스튜디오 밖에서 이제 PD가 전화를 듣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는데 그야말로 여기서는 생으로 연결을 해서 제가 전화벨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었어요. 네. 생방송 전화번호도 알려드릴게요. 02 서울전화 3144-2690입니다. 아침부터 좋은 기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재환, 재희망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분은 천상에 있는 듯합니다 하셨는데 지금 이 스튜디오에 같이 있는 정승조 PD나 권순철 씨는 별로 그런 얼굴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고르는 거 이거 즉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히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철로나님은 패랭이꽃 사진을 올려주셨고 솔롱구스님은 그 귀한 일남미녀의 사진을 딱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키우면 그렇게 튼실하게 보이게 되죠? 네. 성주에서 관조님 출석 체크합니다 하고 글 올려주셨고 날고 싶은 토끼님의 글도 잘 봤습니다. 공릉동 아줌마님 나이 들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모델이 몇 분 계시는데 네 이제 어제부로 데뷔마마 전가 봐요. 제 마음에 넣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보는 거 듣는 거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지지고 볶고 하죠. 재밌는 것은 이 국민TV에 어제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온 건데요.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제 그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캔, 종이. 하나가 재밌는 것이 인간 쓰레기라고 써요. 저 깜짝 놀랐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 스스로도 인간 쓰레기 같은 날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거기 분리수거 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되는데, 그죠? 네. 자, 여러분의 신청곡 글, 그리고 계속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데요. 한 분이 그렇게 올려주셨어요. 가요도 됩니까? 왠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이렇게 써주셨는데, 댓글 다신 분들이 해보세요. 그렇게 써주셨고, 또 한 분은 국민TV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물론 되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렇게 분위기를 잘 살피셔서 내가 디스크 자키다 하는 기분으로 잘 맞는 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손님 민낯의 장애인 권순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권순철입니다. 갑자기 네. 차분한 목소리가 나오다가 네. 저처럼 이렇게 체격 좋은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민TV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권순철 씨를 다 알고 계시죠? 네. 저만 처음 뵙는 거죠? 오늘 처음 뵙고요. 항상 어제 김용민 PD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어린이 프로 좋아했거든요. 정말요? 5시 때. 굉장히 기억에 좀 아릿한 기억이긴 하지만 오늘 또 두 번째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때 내가 정말 방송 잘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땐 제가 어린이였는데 지금은 네. 이렇게 컸네요. 더 잘할 걸 그랬어요. 그럼 얘기 나오신 김에 네. 몇 살이세요? 전 34 됐네요, 이제.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하긴 요즘은 결혼 나이가 많이 늦어졌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멀었다는 거는 이제 조금 흑심이 있는 분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민낯의 장애인 이 시간을 네.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무슨 계기도 있으셨어요? 민낯의 장애인. 언론에 비춰지는 장애인의 모습이 말이죠. 네. 장애인의 모습이 굉장히 불쌍하거나 혹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그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얘기거리가 돼야 되니까. 네네. 그죠?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네. 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은 평범하거든요. 네. 그런데 주위의 시선 때문에 평범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서 미화되고 있는 분장을 잔뜩한 네. 장애인이 아닌 민낯의 장애인들을 만나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네. 현재 장애인의 삶을 많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네. 이 코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영화 제목 같지만 위대하거나 불쌍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왜 언론에서는 그림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장애인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장애인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소소한 얘기는 사실 얘기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그 과대포장되거나 그렇죠. 미화하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죠? 많습니다. 무슨 인터뷰를 하나 하더라도 제가 이제 외관상으로 볼 땐 시각장애인이 아닌데 네. 꼭 시각장애인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흰지팡이를 꼭 가지고 다녀라. 가지고 인터뷰를 하자. 혹은 눈을 꼭 감아라. 네, 네. 이런 말. 안경을 써라. 네. 이런 경우도 검은 안경. 있죠. 네. 네. 검정 안경.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의 고유한 캐릭터가 됐죠. 검은 네, 안경.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시각장애인들이 요새 좀 많이 좀 기피하죠. 그런 네. 언론들의 그림 만들기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 좀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코너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론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장애인부터 정말 평범한 장애인,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장애인들까지 네. 다양한 장애인들 인터뷰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애인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비장애인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 근데 왜 기존의 방송사에서 하는 장애인 프로그램 많잖아요. 네. 다큐도 많고. 그렇죠. 네. 근데 이 시간만의 특성이 있을까요? 되도록이면 인터뷰의 진솔한 이야기를 모두 담아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불필요한 연출 안 할 거고요. 네. 또한 모든 인터뷰에게 공통된 질문 하나를 던질 거예요.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네. 라디오 스타 많이 보시면 네. 아실 것 같아요. 네. 땡땡땡, 뭐뭐뭐 씨에게 장애란? 이라는 질문을 던질 겁니다. 네. 물론 굉장히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우문. 근데 이 질문 하나로 장애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장애인에 대해 다양한 답변이 좀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가르쳐 주신 그 질문을 권순철 씨한테 해보겠습니다. 네. 권순철 씨에게 장애란 어떤 거예요? 절대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화한다는 게 뭔가요? 일반화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학식 있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좀 예를 좀 제가 들어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태어나고 장애인이 됐습니다. 선천성 장애인.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를 굉장히 살뜰하게 챙겨주시고 계세요, 지금도. 네, 네. 예를 들면 반찬을 일일이 놔준다던가, 옷을 항상 옛날에는 입혀주시기도 했고, 네. 지금은 제가 혼자 입습니다만.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자립 생활이 굉장히 약해요. 네. 혼자서 하는 게 자립이거든요. 스스로 하는 게. 예. 스스로 하는 자립 생활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아직도 제가 창피한 얘기긴 한데, 라면을 혼자 끓이지 못한다던가, 밥을 못한다던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중에는 살림 잘하는 시각장애인 분명히 있어요. 하나도 네. 안 보이더라도. 네. 하나도 안 보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한 분, 제 후배, 친한 후배의 어머님을 우연하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 어머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후배의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고, 네. 후배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지고 나서 내가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됐다. 그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면서 내 자식을 보살펴주지 못해서 내 자식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친구의 자립생활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혼자 네. 밥도 잘하고 네. 지금은 커피 로스팅도 하더라고요. 되게 부러웠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였다. 안타까움이었다.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게 다 당연한 게 아니지만 그 못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어진 거죠. 네, 주어진 것인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 환경도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자기가 마음대로 어머니의 그렇죠, 마음, 그렇죠. 네.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을 정말 사랑하게 과잉 보호라는 이름에 여러 가지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준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심지어는 장애인들끼리도 넌 왜 그런 것도 못 하냐라는 면박을 주는데 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이렇게 스스로 할 기회를 주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반화하면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혹은 네. 장애인들 중에는 할 줄 아는데 왜 못하냐. 네. 그런 일반화보다는 네. 넌 이런 거 못하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장애인은 일반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명 장애인을 딱 봤잖아요. 네. 그 장애인이 장애인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끼리는 어떻게 너는 그런 거 못하니 하지만 또 비장애 있는 장애인에게 어머 어떻게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권순철 씨한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그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하면은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저는 뭐 실례되지만 태어난 때 안 보이게 되셨어요. 뭐 이런 질문은 네. 저는 실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는 시각장애인 혹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자꾸만 시각장애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네. 그 기분이 나빠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특성이라고 받아들여져요. 네. 근데 저는 모르니까 알려드려야겠다라는 게 주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되 네. 질문을 하지 않고 앞서서 판단하셔서 무조건 다 해주려고 하는 네, 네. 그런 게 신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렇게 나쁜 의도나 험한 의도가 아니라면 네. 열린 마음으로 장애인들도 그 물음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매번 감동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한참 오래전에 그 시각장애인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만났을 때 그냥 손을 내밀면 시각장애인도 안다. 상대방이 손을 내민지. 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랬더니 어떤 공기의 흐름 그런 거 느껴지신다면서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요? 근데 아까 처음 뵀을 때 네. 제가 손을 내미니까 잡으시는데?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네. 이제 목소리가 위에서 들리고 아래에서 들리고는 좀 잘 파악이 되거든요. 네, 네. 키를 파악을 하고 이 정도에서 손을 내미시겠구나. 다 경험이죠. 뭐. 악수하는 경험.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래서 참 그 순간순간 그런 때는 감동스러워요. 어떻게 그걸 아실까. 근데 네. 감동적으로 또 느끼시게 되면 또 장애인들한테서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상처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별 행동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참 미묘해요. 네. 이렇게 느끼는 것을 저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맞아요. 네. 그죠? 그걸 물어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나는 되게 감동스러워 보이는데 평소에도 이러십니까? 네. 왜냐면 감동적인 거는 글이 쉽게 나오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악수를 한 건데 감동적이다. 심지어는 저는 이제 그 노래 경연에 나가서도 그냥 전 노래만 불렀을 뿐인데 그냥 감동적이다. 그냥 그냥 그러니까 노래만 이렇게 못할 줄 알았는데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 네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귀어야 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오늘 민낯의 장애인 화요일 일부 시간에 나오시는 권순철 조합원 얘기 듣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 코너에 인터뷰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인터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터뷰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과 만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솔한 인터뷰에 생각을 좀 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방송 시간 한 30여 분 정도 짧잖아요. 네. 짧기 때문에 그 생각을 또 생방송에서 네. 전하려면 또 네. 조금 오류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훨씬 더 좋은 진솔한 얘기를 좀 듣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머 그런 것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지. 아니, 대부분 다들 지금 어렵다 하시는데 네. 그냥 쉽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데요. 서로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이건 저희들이 좀 그러니까 서로 말을 안 해서 문제예요. 시각장애인들도 말 안 하고 상처받거든요. 그렇죠. 조금 그거 들으니까 이러네요 하고 얘기해 주시면 알 텐데. 그렇죠. 네네네. 네.
근데 지금 댓글 올라온 것 중에 네. 권순철 씨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전엔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데? 그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네. 그 청취자들과의 대화. 그래서 주제를 하나 정해드리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담 형식 네. 주고받고 청취자들과 함께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네. 뭐 성대모사도 하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띄우는 분위기였죠. 어머나, 근데 저 때문에 못 하시나 보다.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분위기에 적응을 되게 잘한다. 라는 칭찬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네. 전 뭐 지금 제 색깔이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그렇죠.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래요. 네. 권순철 씨는 이럴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한 가지가 아닌데 그죠? 그렇죠.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네. 있고. 네. 저기 한울 아빠라는 분이 써주셨는데요. 네. 장애인이 맞습니까? 장애우가 맞습니까? 그랬는데요. 이 우자를 써서 우라고 하는데 네. 장애인에게 좀 더 한 발 다가가자 하는 뜻의 장애우라고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친구는 정말 친한 사람을 친구라고 하지 꼭 장애가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하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친구가 돼야 해는 아니거든요. 조금 오바죠. 네, 그래서 네. 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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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나 엄마께서는 우리 승조 아나운서라는데 그렇게 친하세요? 그러게요. 정승조 아나운서 팬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네. 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승조. 네. 네. 다음에 우리 라이프 상조가 나올 텐데. 네. 또 바로크 님도 다양한 음악 듣고 싶다고 또 바로크 음악 올려주셨어요. 저희가 또 언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신이 내린 짱돌님께서는 계속 우리 권반장. 여기도 우리 권반장. 네. 네. 좋아하시는군요, 저를. 네. 우리 권반장님. 네. 그래요. 우리라는 말이 그렇게 좋군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죠? 네. 네. 적응 빨리 하시네요. 네. 이제 적응하신 걸로 봤어요. 네. 네. 그래요. 이 민낯의 장애인 네. 다양한 목소리를 이제 담겠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코너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생각으로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게 있으시죠? 예. 울프슨 버거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울프슨 버거라는 사람이 네.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네. 혹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네. 그들이 장애인을 어떻게 정형화하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인간 이하의 동물, 두 번째는 공포의 대상, 세 번째는 조소의 표적, 네 번째는 동정의 대상, 네. 다섯 번째는 자선의 짐, 여섯 번째는 영원한 아이,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는 존재, 아홉 번째는 위험적인 존재라고 이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편견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사실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네.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일반화하지 말라는 것. 장애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겁니다. 심지어는 비장애인들의 편견 어린 장애인에 대한 생각도 담을 예정이에요. 네, 네. 그 생각까지도 저는 포용하고 옳다, 받아들인다, 우리와 다른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저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비장애인들이 선뜻 이렇게 못 나서는 것이 이렇게 해서 혹시 화나게 하면 어떡하나 또 조금 마음 서운하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그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다양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네. 그 마리로사님이 권순철 씨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네.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누구랑 어디에도 잘 어울리는 희한한 캐릭터예요. 네, 받아들입니다. 네, 로캬님은 이분은 또 맹언니라고. 방송 시작되면서 낯선 닉이 많이 보입니다. 잠수 조합원들 수면 위로 살짝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사실 누가 숨어 계셨던 분인지 누가 떠 계셨던 분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터퐁님은 정말 권순철 씨 팬이신가 봐요. 유튜브에서 권순철 씨의 서쪽탄을 들었대요. 그 제일 못한 그런 건데. 것도 이런 네, 아침에 불렀거든요, 저 노래를. 네. 제가 그 무슨
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나가려고 네.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네. 그거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제일 잘 부르신 걸 저렇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더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공릉동 아줌마님의 칭찬도 소개해드릴게요.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힘있는 두 분의 말씀에 저절로 몰입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가 꾸미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인터뷰이들 이 코너를 좀 꾸며주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정승조 하나, 그리고 맹경순 선생님과 잘 같이 한다면 이 코너 굉장히 대박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박이라는 게 인기 유행어가 되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아주 끝 말씀을 저희 두 사람에 대한 칭찬으로 완전히 정석대로 가고 네, 저도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8년 차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뵐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날씨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날씨 들으시는 동안 혹시 전화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서울 전화 02-3144-2690입니다. 02-3144-2690. 아침 기운을 나눠주시는 그런 전화번호입니다. 자, 오늘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인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7도, 수원 6도, 인천 7도, 춘천 7도, 강릉 7도, 청주 6도, 대전 8도. 네, 이렇게 해서 부산은 제일 높아요. 11도. 제주가 더 높군요. 13도. 그 외의 도시는 한 7, 8, 9도 정도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오후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고 한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도. 그래도 한겨울 추위라고 보기는 좀 견딜만 하죠. 낮 최고 기온은 전국적으로 2도에서 6도 정도로 예상되고요. 금요일 고비로 점차 회복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144-2690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전화 일부 시간에 한 분 모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걸려오지 않네요. 로즈라는 닉네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곡들이 참 좋습니다. 모든 조합원들 스트레스 없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도라는 분. 아침에 참 어울리는 목소리이십니다. 그리고 환 반장님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서태우님. 몸이 가는 길이 있고 마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몸이 가는 길은 걸을수록 지치지만 마음으로 가는 길은 멈출 때 지칩니다. 몸이 가는 길은 앞으로만 나 있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네, 5월 어느 날 이 글을 읽고 많이 울었었습니다 하셨어요. 그날 어떤 특별한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음악이라는 거나 생각이라는 것이나 다 일반화해서는 안 되죠. 그날 어떤 기분으로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는 다른 사람이 잘 모르죠. 그죠? 베티님은 음악 제목을 궁금해 하셨는데 저 대신 제나 엄마님이 알려주셨어요. 라스 카니발 아까 궁금하셔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